네, 그럼 2021년 지안 행정지 설명회를 시작할 텐데요. 우선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실시간이죠?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안에듀 국어 강사 안효선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먼 걸음 해주셨기 때문에 합격 전략을 조금 짜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설명회 순서는요, 2021년 행정지 합격 전략, 그리고 각 과목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합격 전략, 그리고 설명의 혜택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행정직을 선택했을 때는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제일 처음에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가 어떤 학원을 선택할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을 갈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처음부터 좋은 학원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학원 갔다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설명회에 오셨고, 그리고 합격하셨던 분들의 수기를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고민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정말 좋은 강의를 가르쳐주는 곳들은 많아요. 근데 나를 관리해줄 학원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해주는 지안에듀가 좋았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조금만 읽어드리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에 관련된 질문들 또는 국어 과목에 관련된 질문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까, 이런 학습 계획부터 사소한 고민까지 해결해줘서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별로 너무 좋은 거죠. 학습하는 방법이 여러분들마다 정말 달라요. 그런데 그 각 개인에게 맞춤식으로 짜주는 학습 관리반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안 공무원을 선택해서 합격한 것이 행운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요, 한 개만 합격하신 게 아니고 2개, 3개, 2관왕, 3관왕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이고요. 합격하시고 너무 좋은 혜택입니다. 200% 환급을 다 받아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지안에듀에서 행정지 합격하고 200% 환급을 받아가셨으니까 여러분도 같은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저는 국어 과목을 담당하는 안효선 교수이고요. 그 다음 국어 과목에 오선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 영어 과목에는요, 조재공 교수님, 그 다음에 김성희 교수님, 윤광덕 교수님이 계시고요. 한국사 과목에는 김준호 교수님, 임찬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이요, 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 행정직의 꽃이죠. 행정법의 장다운 교수님, 그 다음 행정학의 천정훈 교수님까지 여러분들의 Q&A 뿐만 아니라 학습적인 뿐만 아니라 사소한 고민까지 다 멘토링 해주신다는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정말 여러분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좋은 강의가 여러분들의 합격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좋은 강의는 필요합니다만, 정말 여러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주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관리가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순공시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공시간 10시간을 채워야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순공시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학습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일어나고, 그리고 학원에 언제 오고, 공부한 양이 얼마인지 다 체크를 해드려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순공시간 채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학습 계획표를 짜오세요. 그럼 짜오시면 이 과목은 너무 많이 공부를 하고, 이 과목은 중요한데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컨설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공시간 10시간을 꽉 차게 관리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바로 백진 노트랑 학습 테스트인데요. 어떤 거냐면, 하루에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스스로 적어보는 거예요. 기억나는 대로 그냥 술술 적으세요. 근데 그 적은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첨삭이 바로 들어갑니다. 첨삭을 다 교수님들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학습한 걸 가지고 테스트를 봐요. 그럼 그 주에 내가 학습한 것 중에서 잘못된 점이 있는지, 혹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점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 세 번째 장점은 어떤 거냐면, 교수님이 해주는 멘토링인데 정말 좋은 혜택이에요. 어떤 학원을 가더라도 학습적인 Q&A까지만 받아주세요. 그것도 심지어 시간이 모자라서 안 받아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교수님이 직접 Q&A를 다 받아주시고 멘토링을 해주세요.
이런 학원은 정말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습 동영상이 제공되는데 수업을 한번 듣고 나서 나 이거 기억이 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돌려보실 수가 있어요. 무제한입니다. 복습 동영상이 무제한으로 제공된다는 점도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너무 좋은 혜택인데 이거는 행정직만, 죄송하지만 행정직만 제공되는 혜택이에요. 자, 수년간 정말 단연간 노하우를 쌓아오신 전공 교수님이요. 면접만 전공으로 하시는 교수님께서 특강을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는 점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러한 지안에듀의 맞춤관리반은 2020년 7월부터요. 2021년 서울시와 지방직까지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실강뿐만 아니라 동영상 강의도 무제한으로 제공이 돼요. 그럼 이러한 맞춤관리반이 1년 동안 커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자, 7, 8월 달에 여러분들 먼저 시작하세요. 지금 6월 달이잖아요. 바로 다음 달에 시작하셔야 돼요. 다음 달에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를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통과목 학습할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7, 8월에 전공 과목 들어가기 전에 7, 8월에 공통과목을 먼저 꽉 잡으시고 9, 10월에 전공 과목과 함께 공통과목을 한 번 더 학습하세요. 그래서 9, 10월에는 전 과목을 포함한 이론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11월과 12월엔 뭘 하느냐? 바로 기출문제를 푸셔야 돼요. 기출문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나침반과 같은 존재예요. 아,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구나.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적용을 하시고 진짜 내 실력을 어디서 키우냐면 1, 2월이에요. 기출문제를 변형을 해요. 똑같이 내지 않아요?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나의 문제 실력은 1, 2월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동영 모의고사 반도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험 시간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그럼 정말 내가 실수하진 않는지, 정말 여기서 내가 아는 걸 정말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반이 동영 모의고사 반이 됩니다. 이론, 기출문제 풀이, 그 다음 동영 모의고사 반까지 정말 꽉 찬 1년 커리큘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행정직 관리반의 5가지 혜택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많은 혜택이요. 5가지나 있어요. 뭐냐면 2021년 최신 개정판이죠. 지연 공통과목 이론선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연 패스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몇 번 돌려보셔도 상관없어요. 2번 보시든 3번 보시든 계속 보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영상이 제공이 되고요. PC, 모바일 다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는 빅모의고사가 무료로 제공되는데요. 빅모의고사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방공무원 학원에서 시행하는 빅데이터 주간 모의고사인데요. 온오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게 장점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많은 데이터가 모인다는 거죠. 내가 많은 데이터 속에서 몇 점인지, 정말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더 넘었다 바로 차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시험 시간을 지켜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 교수님들이 동영상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빨리 풀 수 있었다라는 멘트를 동영상으로 해설을 제공해드리고요. 너무 좋은 혜택이죠. 오답 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보시다가 이 문제는 처음 봤어, 너무 어려워 하면 오답 노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시험 직전까지 오답 노트가 다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요건 1:1 맞춤 관리 반도 제공이 되고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빅모의고사.com을 검색하셔서 가입하시고 지금부터 시험을 계속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혜택은요, 학원 시설이 제공이 된다는 건데 1관, 2관, 저희 학원에 1관, 2관 두 관이 있습니다. 이 두 관에 사물함이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 자습 공간과 스터디룸이 제공이 됩니다. 마지막이죠. 5번째 혜택인데요. 너무 좋은 혜택이죠. 여러분들이 합격만 하시면요, 200% 환급이에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0% 합격이기 때문에 꼭 이 혜택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 걸음 해주셨기 때문에 사은품을 드리는데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학습 플래너예요. 여기에 1년 계획을 짜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사 중에서 암기하실 거를 다 정리해 놓은 달달 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합격하시려면 어떻게 계획을 짜셔야 되는지 가이드와 같죠. 합격 가이드가 제공이 된다는 점.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온라인 수강생 분들께서도 수험생 분들께도 다 공통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 행정직만 좀 특별해요. 어떤 게 점이 특별하냐면 바로 갤럭시 탭과 S펜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 공통과목 교재, 그 다음 할인 쿠폰이 제공이 되는데 오늘 당일 결제하셨을 때만 제공이 돼요. 이 혜택은.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오늘 안에 결제하시면 갤럭시 탭이 제공된다는 점도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합격하시면 200% 환급이에요. 그리고 이 설명회가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학습 Q&A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휴대폰에서 지금 지안에듀를 검색하셔서 지안에듀에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좀 쌓인 Q&A가 좀 있네요. 제가 조금 보고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좋을 만한 질문들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보이네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학원이 저에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 보이네요.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도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학원을 내가 선택해야 되느냐? 그건 요거예요. 나를 정말 잘 관리해주는 곳을 가세요. 정말 나를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옆에 있는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내가 코칭을 받을 수 있고 바로바로 질문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짜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나요? 네, 여러분들 6개월 안에도 합격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좀 이따가 카카오톡 진짜로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6개월 안에도 합격하실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몇 년 안에 합격하느냐 그 개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순공 시간을 채워서 꾸준히 학습을 해서 합격까지 이룰 수 있느냐, 그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좀 유사해서 이거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거냐면 순공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가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자, 순공 시간을 채우는 거, 아까 제가 순공 시간 10시간 정도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시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10시간이라는 의미가 가는 게 뭐냐면 10시간, 많은 시간이죠. 긴 시간이에요.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학습만 계속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순공 시간은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에 일어나서 어떤 공부를 해야겠지 생각을 하고 학원에 와서 그걸 지키고 그리고 내가 저녁에 가면서 내가 순공 시간 좀 못 지켰네? 그럼 내일은 조금 더 공부해야지. 이렇게 계속 학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1:1 맞춤관리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국어 과목 합격 전략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어 강사 안효선이고요. 자, 국어 과목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영역을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국어 과목이라고 한다고 해서 국어 그냥 하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국어 과목 속에도 6개의 과목으로 영역을 쪼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지금 사용하는 요 말 있죠. 요 말이 가지는 체계성, 그 규칙성을 말하는 게 문법입니다. 이 문법 영역이 하나 있고요. 이 문법을 법전처럼 만들어 둔 게 어문규정이에요. 이렇게 두 영역이 있는데 두 영역은 성격이 유사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규칙성을 만들어 둔 게 문법, 그거의 법전화가 된 게 어문규정인 거죠. 그 다음 제가 말하는 이 언어의 상상력을 더하게 되면 문학이라는 영역이 생겨나고요. 제가 말하는 이 언어의 실용성의 목적을 둔다면 비문학이라는 영역이 생겨요. 그 다음 말하는 요 말들의 그 꾸러미라고 하죠. 그 모음을 어휘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한자와 한자 성어 이렇게 6개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6개 영역이 20문항을 구성하는 게 국어예요. 그럼 이 20문항 중에서 이 영역들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문법과 어문규정은 유사하기 때문에 합쳐서 볼게요. 자, 문법이 5문항, 어문규정이 3문항이에요. 합치면 8문항이죠. 20문항 중에 8문항이요.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문학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학이라고 하는 건 때에 따라서 5문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건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지나간 10년치를 제가 데이터화 해본 결과 내문항 정도가 나오더라 이 뜻이에요. 자, 내문항은요 20문항 중에 20%를 차지하게 되겠고요. 자, 비문항을 한번 볼까요? 요즘 비문학이 조금 강세입니다만 그냥 10년도의 평균치를 보자고요. 비문학이요 5문항 정도가 나오고요. 요즘은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한 8문항까지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 한 25% 정도 영역을 차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어휘랑 한자는 암기이다 보니 두 개를 합쳐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어휘는 한 문항이고요. 한자는 2문항입니다. 합치면 3문항이죠. 약 1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 이 영역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네? 이 영역은 좀 적게 나오네? 여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합격 전략을 세우셔야 되죠. 어떤 거냐면 문법과 어문 규정이 40%예요. 무슨 말이에요? 얘를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합격을 못하겠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으로 잡아가셔야 되는 게 문법과 어문 규정이에요. 여긴 내가 확실히 준비해야 돼 라는 거죠. 그 다음 문학과 비문학 조금 같이 볼게요. 두 영역을 합치면 또 45%입니다. 무슨 말이죠? 합격의 당락은 여기서 결정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문법 확실히 잡아야 돼. 문학, 비문학 여기까지가 합격이 결정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치면 85%, 그러니까 85점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어휘 한자를 그럼 버리느냐? 이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7, 8월에 선택하시면 버리지 않으셔도 돼요. 일찍 시작하면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문학 열심히 했어, 비문학 열심히 했어. 하지만 시험장에 가서 한 문제 틀릴 수 있죠. 또는 내가 너무 실수를 했네, 2문제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어디서 메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에 빨리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요 어휘와 한자 부분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맞춰야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금 출제 영역을 분석을 해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계획을 어떻게 짜셔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하실 거는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기출문제집을 지금 사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시중에 작년도 문제라든지 물론 사이버 국가고시에 들어가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훑어보셔야 돼요. 대체를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이런 건 좀 어렵구나. 이런 건 내가 좀 풀 수 있겠구나. 대체적인 눈으로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 놓고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문제들이 쭉쭉쭉 나왔을 거예요. 되게 일부예요. 요것들은 뭐냐면 제가 적중했던 문항들의 일부예요.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추가도 못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걸 확인하다 보면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분석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7, 8월부터 학습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론을 학습하게 될 텐데 이 이론을 이게 이론이구나,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구나 에서 그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를 먼저 푸셔도 상관없어요. 또는 문제집을 사셔도 상관없어요. 이론을 학습하시면서 문제풀이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7, 8월부터 들어가는 지안에듀 수업들은 이렇게 문제풀이도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 챙겨가시고요. 세 번째, 자,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너무 반복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해요.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여기에 맞는 사람인가? 내가 괜히 공무원을 준비하기 시작했나? 공부가 너무 어렵네?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교수님과 피드백을 계속 하셔야 돼요. 선생님, 내가 요즘 계획을 이렇게 짜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또는 이런 게 좀 난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지안에듀에서는 교수님들과 멘토링 하면서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더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구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죠. 자, 그럼 관리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지안에듀 홈에 들어가시면 질문이 많을 거예요. 질문과 교수님들 답변이 많을 거예요. 지안에듀 홈에서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안효성 국어를 검색하면 제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1대1 채팅방을 통해서 사적인 걸 다 질문할 수 있어요. 주로 어떤 걸 하시냐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이론 저 좀 낯섭니다. 또는 이 문제 좀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합격하신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 답변을 받아가셨던 거죠.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 순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떤 거냐면 합격했던 분들과 제가 나눴던 카카오톡의 일부예요. 이분들이 정말 증인입니다. 지안에듀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선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안에듀에 와서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답답함 그런 것들 다 해결해주고 Q&A 다 받아주시고 이런 학원은 정말 없었다. 제가 만약에 알았다면, 너무 제 자랑 같습니다만, 만약에 미리 알았다면 다른 학원 가지 않고 지안에듀에 먼저 왔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합격생들과 함께 내년도 합격하시기를 제가 이렇게 기원해 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요 채팅방에 계속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안여성 국어를 검색하시면 질문 답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영어 과목 합격 전략을 들어볼 건데요. 영어 과목 교수님 조재권 교수님 모시고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안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전임하고 있는 영어 전임 강사 조재권입니다. 이제 앞에서 있었던 이제 국어 선생님의 이제 어떤 국어 합격 전략에 대해 잘 들어봤고요. 이제 저는 이제 2021년도 내년 시험을 위한 영어과 합격 전략에 대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저는 여기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집중반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영어 강사 조재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 약간 좀 순서를 볼 건데요. 제가 뭐 뻔한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앞에서 이미 더 언급을 했고 어느 강사는 어느 교수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대한 어떤 그런 뻔한 언급보다는 영어 시험에 있어서 어떤 학습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비밀 같은 것도 이런 것들에 제가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라는 것도 역시나 앞선 이제 국어 과목처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영어 어떻게 관리를 받을 수 있는가, 영어는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영어 시험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어 시험도 우리가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가 한번 봐봐야 되는 건데, 우선 일단 20문제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20문제 중에서 보통 어휘와 생활영어가 이제 앞쪽에 보통 많이 출제가 돼요. 그렇게 해서 보통 어휘 문제, 생활영어 보통 평균 2문제에서 한 6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문법에 대한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정오형이라고 하는 그 어떤 뭐 틀린 어떤 걸 찾는 거, 그 다음에 밑줄친 문장, 밑줄친 문형이라고 하죠. 밑줄친 부분 속에서 틀린 걸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영작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고루고루 해서 총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독해는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독해는 우리가 보통 수능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독해가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긴 한데, 역시나 공무원 영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시간과 속도 싸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이제 짚어드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는 먼저 독해 가장 많은 시간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우리가 한번 이제 어휘부터 한 번씩 차례차례 볼 건데요. 여기 제가 이제 써놨어요. 대충 예측 불가능한 어휘와 생활 영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매번 시험을 보고 매번 이제 분석을 합니다. 영어 이제 어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영어 어휘가 사실 되게 까다로워요. 외우기도 많이 힘들고 범위도 많고 하는데, 그래서 막 어떤 이제 수험생들께서 제가 가장 많이 상담받던 것도 어휘에 가장 상담이 되게 많아요. 뭐 책 추천해 주세요.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어디까지 외워야 되나요? 이 어휘는 시험에 나올까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많이 보는데, 우선은 사실 예측이 되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분석을 좀 해보면은 2019년도에 있었던 서울시의 어떤 이런 어휘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어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강사인 입장에서 제가 봐도 아니 이런 어휘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어휘입니다. 이때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국가직을 좀 보자고 하니까 여기는 어휘들은 상당히 굉장히 쉬운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본서, 어떤 기본 어휘 하나 이렇게 딱 꾸준히 외우면은 거기에 전부 다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단어들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6월 13일 날 있었던 2020년도 지방지 국어 봤을 때 이것도 되게 이제 편차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던 어떤 션이라는가 isolated 이런 것들은 되게 이게 조금 오타가 나네요. isolated 아닌데
어떤 이제 션이라던가 이러한 단어들은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반대로 elevate나 avoid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어려울 수가 이런 건 되게 이제 쉬운 단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make a case for도 이게 경우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또 단어책을 좀 꾸준히 본 사람들은 쉬운 단어가 될 수 있고 사실 어휘라는 게 되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떤 어휘책이든 좋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지안 영어에서 지안 어휘가 이제 나오는데 같이 어떤 어휘책이든 좋으니까 그 어휘책을 한 권 정하셨으면은 그 어휘책 한 권만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것을 되게 꼭 추천드려요. 맨날 제가 이제 어휘책을 보시게 되면은 앞부분만 되게 너덜너덜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앞에만 보다가 이제 안 외워지니까 포기하고 넘어가는 건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어떤 어휘책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 4번, 5번 정도를 반복하시면은 사실 그 안에 우리가 2,0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어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거의 다 시험에 돌고 돌아서 나오기 마련이에요.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쨌든 어휘책 한 것만 딱 잡으셔가지고 꾸준히 외우시면 되겠다. 어휘를 갖고 막 어떻게 막 이게 나올 때 안 나올 때 예측하기도 되게 힘들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으로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우선 문법에는 출제 포인트가 있다.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처럼 저문에 지저분한 문법은 잘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이제 문법 시험에 나와도 너무 핵심적인 문법들 수능에서 출제되는 뭐 어떠한 여기 이제 분석된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7년, 2018, 2019, 2020 4개년도를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는 문제가 계속해서 돌아서 나옵니다. 뭐 준동사가 여기에 3문제가 나왔으면은 2019년도에 준동사가 또 나오고요. 2018년도에 동사가 나오는 거 2020년도에 동사가 또 나와요. 계속 이렇게 어떤 핵심적인 문법들만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는 너무 지엽적인 거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 문법 위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중요하신 게 이제 무조건 암기한다라고 해서 풀 수 있진 않아요. 이런 핵심 문법과 이런 것들은 독해에도 많이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일반적인 암기보다는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암기를 하실 것을 꼭 추천드리고요. 저도 이제 수업 때 많이 언급하지만 뭐 명사라던가 어떤 그런 지엽적인 문법 많이 건너뛰기도 합니다. 더 이상 시험이 안 나올 뿐더러 너무 올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 문법에 대해서 어떤 게 이제 핵심 문법이고 어떤 게 출제 포인트인지는 강사인 저와 함께 영어 수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독해죠. 마지막 이제 독해에 대해서 볼 건데 사실 영어 시험에 꽂힙니다. 이제 공무원 영어라는 거 어쨌든 독해가 10문제이기 때문에 독해를 놓쳐서는 절대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독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시중에 독해를 공부할 때도 많습니다. 뭐 독해 전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 영어에서는 정말 다행히도 엄청난 전략이라기보다는 엄청난 뭐 문제 푸는 방법을 요구한다라기보다는 해석 위주의 그러니까 해석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지방직 시험만 분석을 해봐도 정말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추론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해석만 처음부터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할 수 있으면은 답이 딱 떨어지게끔 나옵니다. 정말 추론을 해야 되는 건 한두 문제 정도 그런 게 이제 변별력을 갖추는 문제인 거고 여러분들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틀리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엄청난 대단한 어떤 학습법을 찾는다기보다는 꼼꼼하고 정확한 해석 위주로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독해를 많이 맞추진 않습니다. 무작정 어떤 양보다는 질, 그러니까 한 문장, 한 지문을 보더라도 꼼꼼하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모르는 단어라든가 모르는 구문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 이제 아까도 제가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보면서 질문을 봤는데 뭐 오답 노트는 어떻게 만드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다 비슷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떤 문제를 틀리고 나면은 그 오답 노트, 독해 같은 것도 똑같아요. 오답 노트를 만들 때 그냥 막 이게 왜 답이고 왜 이런 걸 아는 것도 좋지만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갖다가 한 번씩 적어 보면서 꼼꼼하게 해석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모르는 단어 같은 거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독해 같은 경우도 엄청난 뭐 대단한 문제풀이 방법보다는 해석 능력, 해석력을 꼭 길러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건 영어 시험의 비밀인 건데 저도 이제 앞에 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출문제 분석의 중요성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번에 있었던 지방직 시험 한 3, 4일 전에 제가 특강을 한번 찍었습니다. 특강을 찍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어휘라던가 여러 가지 문법 시험 이런 거 문법 같은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갖다 제가 쭉 이제 한번 풀어봤는데 그 어떤 특강 자료를 만들었던 기준은 뭐냐면은 과거에 나왔었던 한 8개년도에 있던 어떤 문법 문제 이런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쭉 분석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보니까 정말 실제로
저도 이번에 하고 놀랐는데 실제로 제가 특강 때 했던 어떤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이게 답으로 나왔었다는 거죠. 이때도 이제 특강 때 제가 어떤 이런 whomever란 단어를 whoever로 바꾸는 거였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똑같이 영어 시험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휘도 똑같습니다. 어휘도 너무나 돌고 돌기 때문에 특강 때 했던 어휘가 시험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국어처럼 영어도 뭐가 필요하다?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나 그런 분석은 제가 다 도와드리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석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영어 지문에서 그냥 아무거나 막 따다가 내기 때문에. 하지만 어휘나 문법에 있어서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영어도 국어처럼 앞에 있었던 국어처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공무원 영어는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영어가 가장 어렵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영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저도 이 지한공무원 학원에서 영어 집중반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영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케어해드리고 정부로 영어 점수의 향상, 그 다음에 영어에 있어서 어떤 안정적인 점수권을 보장받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합격하셨던 분인 건데, 이분도 이제 영어 집중반이었죠. 저한테 영어 관리를 받으셔가지고 뭐 이제 단어부터 여러 가지 처음에 이분은 아마 제시였을 거예요. 되게 이렇게 영어 점수가 낮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많이 그쵸 했죠.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영어도 되게 이때 점수가 되게 잘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일단은 영어 집중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집중관리죠. 인텐시브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일단 시작이 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먼저 개인 관리가 아마 그러니까 진단 테스트가 먼저 있을 거예요. 먼저 일단 테스트를 봐가지고 이 수험생의 어떤 영어 실력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어떤 관리가 들어가겠죠. 얘는 뭐부터 해야 되겠다. 이분은 뭐가 약하다. 문법부터 약하면 문법부터 해야 되는 거고, 단어가 약하면 단어부터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 관리가 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영어 집중반이라는 것을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단어 암기입니다. 정말 단어 암기하는 데서 사실 혼자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직접 어떻게 암기하는 게 효율적인지, 단어 시험지 같은 것도 전부 다 제공해 드릴 뿐더러 단어 암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정말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이건 영어 집중반뿐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영어 수업에서도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단어만큼은 제가 놓치지 않게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렇죠, 개인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준별로 어떤 숙제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터디나 과제 같은 게 전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소통 채널이라고 하는데, 뭐 저도 역시나 네이버에 조재권 영어 검색하시면 개인 카페가 나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뭐 기출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모의고사, 여러 가지 뭐 구문 독해할 수 있는 자료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단어 시험 같은 거 제가 일일이 전부 다 관리하고 또 인증 올리셔야 됩니다. 여기다 단어 시험 본 거 인증한 다음에 제가 거기다가 또 이제 코멘트 달아드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이버나 뭐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에다가 조재권 영어, 조재권 영어를 검색하시면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나옵니다. 언제든지 24시간 항상 열려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상담 같은 거 원하실 때는 여기로 쉽게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앤오프 관리에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시국인지라, 그렇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수험생들이 많이 이제 현장에 나와서 수업 듣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뭐 스터디도 사실 그룹 스터디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걸 때도 전부 다 제가 온라인으로 전부 다 관리를 제가 진행해 드립니다. 저한테 따로 이제 뭐 숙제도 인증해 주셔야 되고, 제가 직접 따로 이제 찾아뵈서 1대1로 첨삭도 해드리고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리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떠한 그런 인증샷들입니다. 제가 이제 직접 진행했던 스터디들이죠. 영어 스터디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에 미치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어가 안 되면 절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단어를 외우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시험이 끝날 때까지 단어를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마지막 부분인 건데, 제가 사실 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되게 많은 말이 있어요. 많은 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저도 영어를 되게 못했던 사람이고,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꼭 가졌으면 하는 마인드가 절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왜 시작하는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절실함이 있으면은 행동은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옮겨집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이 절실함을 마음속에 품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오직 이제 영어 점수의 상승, 여러분들의 합격만을 생각하는 영어를 관리하는 지한공무원학원의 영어 강사 조재권이었습니다. 이제 이 다음으로는 행정법 선생님의 어떤 그런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재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아까 어떤 분이 국어 과목이 좀 영어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외워야 될 것들이 조금 많은데 그 부분 위주로, 특히 문법 위주로 조금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행정법 교수님 장다은 교수님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한학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장다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에서 행정법 완전학습 가이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완전학습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진 않고요. 아마 여러분들에는 완전학습보다도 아마 효율적인 완전학습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높은 점수를 얻는 걸 이제 우리가 보통 효율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효율적인 완전학습을 항상 수험생분들도 고민하지만 저 역시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고민을 하고 그 커리큘럼을 짜게 되고요. 거기에 맞게 기본서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는 효율적인 완전학습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커리큘럼마다 제가 제공하는 행정법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제가 뭐 작년에도 했고 앞으로 해야 될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약간 이제 내용이 좀 날아갔는데 중요한 건 나오네요, 다행히. 자, 1년의 커리큘럼은 저희가 기본 강의, 그리고 이론 압축, 기출문제 강의, 그리고 여기에 숨어져 있는 동형 모의고사와 3년간 판례 특강,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2달 과정입니다. 9월, 10월 2달, 그리고 이론 압축 및 기출문제는 이어서 11월, 12월 2달, 그리고 3년간 판례 특강, 당일 특강으로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국가직 전에 한 달, 그리고 지방직 전에 한 달 이렇게 구성은 돼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계획이 흐트러지긴 했는데 어떤 기본적인 포맷은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35%라는 것과 45%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그 중요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35% 뭐 35점이다 뭐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가 왜 중요한데 왜 당신은 장다운 선생님 당신은 왜 35%밖에 안 된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예, 맞아요. 기본 강의는 엄청 중요합니다. 기본 강의는 1년에 뼈대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법의 특성이 있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게 그 국사와 다르게 연도별로 진행되지가 않아요. 예, 행정법은 앞부분, 서론 부분에서 저 맨 뒤에 있는 소송법 부분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본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끝에 있는 수송법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많이 참고 진짜 핵심적인 것만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걸 다 이해하시기에는 벅차요. 왜냐하면 소송법 과정을 다 들으셔야 그게 이해가 되지 앞부분만 듣고 소송법을 다 이해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이론 압축 및 기출문제 강의입니다. 이론 압축 및 기출문제 강의는 기본 강의가 반복이 됩니다. 이론 압축 및 기출문제 강의는 기본 강의와 똑같은 시간에 배정이 돼요. 그래서 4시간씩 20회, 여기 역시 4시간씩 20회인데 그 앞부분 2시간은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해드려요. 근데 그대로 반복이라는 것보다도 뭐 압축돼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한 1.2배속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빨리 해서 그 이론이 한 번 더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 이유는 기본 강의 때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뒷부분에 있는 소법 내용을 잘 설명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 강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소법까지 다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론 압축 강의에서 다시 앞부분을 들어가면 제가 소법을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의 폭과 깊이가 훨씬 깊어지고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2시간이 끝나면 바로 뒤에 2시간 동안 그 이론에 맞춘 기출문제를 풀이합니다.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그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도 느끼고 문제를 풀면서 역으로 이 이론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여러분들 실력이 가장 많이 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준비를 하고 또 가장 신경을 쓰는 과정이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3년간 판례와 동형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거는 좀 뒤에 교재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커리큘럼은 전반적으로 끝났고요. 교재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강의는 심플합니다. 한 권이에요. 우리 지안행정법 기본서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특징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처음에 효율적인 수험을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800페이지입니다. 800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800페이지가 아닐 거예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행정법 기본서를 보면 정말 빡빡하게 여백도 없이 1000페이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진짜 1000페이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진정한 1000페이지냐? 글쎄요. 그게 아마 저처럼 편집을 하면 1200페이지까지 늘어날 겁니다. 이 800페이지는 가독성을 고려한 800페이지입니다. 그렇다고 생략된 거, 물론 두꺼운 책에 비해서는 있어요. 있는데 어떤 부분을 생략됐냐면 10년 이전, 지금부터 10년 이전, 2010년 이전에 있는 기출문제인데 불구하고 반복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다 날렸습니다. 그래도 충분해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 없고 그것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단권화했다는 특징인데요. 이 단권화는 시중에 있는 교재를 단권화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단권화란 말은 시험 출제 교수님들이 출제 시에 들고 들어가는 교수님의 교과서, 실제 교수님 저작물을 몇 건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많이 보시는 교과서를 단권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어떤 책을 갖고 들어가셔도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문이 포함됐다는 건데요. 보통 조문이 별책으로 구성된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포함을 시켰어요. 초판부터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문 문제를 여러분들이 너무 못 맞추세요. 조문을 따로 별책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문을 공부하는 걸 제가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책은 그냥 갖다 놓고 기본서만 보기 급급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현실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문을 여기 포함시켜서 따로 조문집을 보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이론을 흡수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고요. 그리고 세세하게는 기출표시가 다 되어 있다는 거.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출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출표시는 아마도 공기출이나 제 개인 카페에 기출 해설을 보시면 그 지문마다 기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원전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 판례를 명시했다라는 얘기는 기본 판례가 있고 비교 판례를 같이 수록해서 쌍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론 압축 및 기출문제 강의를 볼게요. 제가 아까 가장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이고 저도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재도 많습니다. 교재도 많아요. 당연히 앞에 2시간,
2시간 동안은 기본 강의가 반복되기 때문에 지한 기본서가 들어갑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나머지 2시간 동안 하는 과정은 뭐냐면 기출문제를 풀이하는데요. 기출문제 풀이하는데 저희 지한행정법 교재가 쓰입니다. 지한행정법 교재가 쓰이는데 이 책은 1200문제 정도 돼 있고 회독을 하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회독하기가 쉽습니다. 아마 이 책으로 3회독에서 5회독 하는데 다른 책보다 조금 빨리 회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만큼 해설에 제가 핵심 부분만 남기고 많이 쳐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기 상당히 편하실 거예요. 회독하시기에. 그리고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따로 수업 시간에 40문제씩 나갑니다. 20회니까 800문제죠. 총 800문제가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제공이 돼요. 초심자분들은 이것만 반복하셔도 충분합니다. 1200문제, 800문제인데요. 그러면 1200문제와 800문제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예, 그건 아니고요. 이 문제 번호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저랑 수업 시간에 40문제를 풀이하시고요. 다시 집에 가셔서 이 문제집을 보면 예, 그 번호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뭐 헛되이 너무 힘들다라든지 시간이 너무 헛되이 소비된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자료도 가장 많이 나가기 때문에 20회 동안 800페이지는 기본으로 나가는 거죠. 예, 부수자료 빼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말했던 협력과 판례와 동형모의고사 과정인데요. 그거는 중요도는 15%라고 되는데 기출문제 과정이 반복이 되시면 75점에서 80점, 많으면 85점까지도 아마 커버가 되실 겁니다. 커버가 되는데 문제는 커버되지 않는 영역이 15점에서 20점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15점에서 20점 정도를 커버해 주는 게 3년간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예요. 이것은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틀려요. 보면 맞춥니다. 예, 그걸 안 해서 그냥 손해보시는 분들이 매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고, 아마 노량진에서 1년간 최신 판례는 뭐 여러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겠지만 3년간 판례는 제가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공기출이나 제 카페에 가셔서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아마 그 비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퀄리티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입으로 뭐 좋다라는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형모의고사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직 동형 1이 있고 지방직 동형 2가 있는데요. 두 개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목표는 뭐냐면 기존 빈출 지문의 반복 플러스 3년간 판례를 숙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동형모의고사에서는 3년간 판례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익히실 수 있게. 그래요. 근데 국가직과 뭐가 다르냐? 근데 국가직에서는 타직렬 기출풀이가 연도별로 좀 들어갑니다. 타직렬.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직 학원이지만 소방직 또는 경찰직 연도별 문제도 풀어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매년 지한학원에서 합격자가 나오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제가 잘 경청을 해요. 경청을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들의 말씀은 시험 전에 모든 직렬의 퀴즈 문제는 다 풀었다입니다. 거의 100이면 95% 정도는 그래요. 그래서 동형모의고사 이 타임을 통해서 제가 기출문제집에 없는 다른 직렬의 문제를 연도별로 풀어드린다. 그게 국가직 동형에서 시행이 돼요. 그 지방직 동형에서는 이 과정은 없습니다. 그럼 지방직 동형 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출제가 인사혁신처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사실 국가직과 지방직의 큰 차이는 없어졌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방직을 보시는데 타직렬 문제도 풀어보시고 싶다 그러면 국가직 동형 풀어보셔도 되고요. 국가직 동형 뭐 국가직을 앞두고 있는데 뭐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지방직 동형을 풀어보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이 큰 틀에 세 가지 과정의 커리큘럼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정도면 기출문제를 숙지했을 때 한 75점, 80점 그리고 최신 판례를 숙지했을 때 해서 토탈하면 한 95점까지는 가실 거고 한 문제 정도 100점 방지 문제는 저도 거의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틀리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 맞추려고 공부하시면 공부량이 너무나 늘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완전하냐? 여기까지 하면 완전하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카카오톡이고요. 얘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카카오톡의 내용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저랑 대화하는 이분은 구급 합격을 하시고 면직 처리를 하시고 사표 내시고 쉽게 말해서 사표 내시고 실급 준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저랑 카카오톡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합니다. 물론 이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카카오톡보다는 카페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카페도 있어요. 카페는 사실은 처음에는 제 개인 카페로 쓰려고 제 자료 백업으로 쓰려고 하다가 여러분 피드백을 제가 받고 싶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료를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저랑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카카오톡으로 주실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페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카페가 제가 정보 설정을 어떻게 해놨냐면 여러분 실명을 제가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다만 욕설을 쓰시면 안 돼요. 욕설을 쓰시면 강퇴시킬 겁니다. 그거 말고는 카페를 통해서 주셔도 제가 최단 시간 안에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아마 저와 지안학원에서 준비한 강의 커리큘럼과 그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수 그 부족 부분을 메꿀 수 있는 SNS까지 해서 대부분 됐습니다. 대부분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기하지 않은 의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건 최소한이고요. 최소한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욕심을 부려서 요구하는 건 포기하지 않은 의지 갖고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합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요. 작년에 기출문제 강의, 기본 강의 때는 뭐 두각을 당연히 못 나타낸 학생이 있었어요. 초심자, 진짜 초심자, 태어나서 처음 행정법을 접하시는 분. 근데 이론압축 기출문제 강의를 하면서 실력이 너무 빨리 늘어서 제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3번 물어봤어요. 진짜 처음 하시는 거예요? 한 1, 2주 있다가 진짜 초심자입니까? 3번을 제가 믿기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계속 더 의심하는 건 그분한테 실례일 것 같아서 3번까지만 묻고 말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붙였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빨리 실력이 올라오나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론압축 강의를 듣기 전날 또는 늦으면 당일날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오신답니다. 그 부분을. 거의 진도가 똑같아요. 기본 강의도 4시간 20배, 이론압축도 4시간 20배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기 때문에 4시간을 다 듣고 실강으로 이론압축 들으시고 그리고 실강 하실 때 사시 문제 풀고 집에 가서 1200제 문제집을 복습을 하신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유튜브에 합격자랑 인터뷰한 거 보시면 30회독 하신 학생도 있어요. 이관왕 하신 분도 있고 제 기억에 많이 남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제 욕심상은 적극적으로 좀 달려드는 의지가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한 4가지 정도가 합쳐지면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제 강의를 무조건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 교재나 비교해 보시고 정말 괜찮겠다 싶으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해주신다면 합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장다훈이었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행정학 선생님, 천정훈 선생님의 설명회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준비되면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안에드의 행정학 천정훈입니다. 우리 행정학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 자체가 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정확한 명칭은 행정학 개론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여러 가지 과목이 포함되다 보니까 처음에 학생들이 접할 때는 이게 뭐지? 라고 많이 접하는 부분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 하게 되면 일단 범위는 넓다. 일단 단점부터 먼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요. 쉽게 얘기하면 범위가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럼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공부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진다. 이게 최고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처음에 공부하고 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보다는 나중에 가면서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우리 장 교수님 얘기한 대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출제 비율을 잠깐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책이 보통 큰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70% 이상 나오고요. 뒷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총론, 뭐 정책학, 조직학, 그리고 인사 뭐 이런 쪽에서 70% 이상 출제되고 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합혀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두 번 한 번 더 보시면요. 행정학은 흐름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행정학 자체에 최근에는 경영학, 정치학, 뭐 심지어는 사회학, 심리학까지 많은 분야가 혼합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처음에는 용어도 낯설어하고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두 번째 보면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자, 만약에 누가 나한테 이번에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보세요 라고 하게 된다면요. 아마 새로운 문제를 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신경향의 문제를 냈다가 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수님들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닷없는 문제, 갑자기 신유형의 문제를 도전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과목이 행정학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85% 이상, 뭐 어떨 때는 85%에서 90%까지도 항상 나왔던 문제가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고마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2년이 되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전까지는 선택 과목이었다고 한다면요. 그 이후에는 필수 과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행정학도 이제 국어나 한국사나 또 우리 영어 같이 또 어려운 과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 등수를 가리기 위한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년까지는 아마 행정학을 조금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처음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사실 뭐 올해도 그렇지만 그 다음 연도까지 고려한다고 한다게 되면 아무래도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독입니다. 이제 행정학은 가장 중요한 게 회독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아마 한 권을 읽을 때에는 석 달, 넉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회독을 할 때에는 한 달, 두 달. 그 다음 회독을 할 때에는 3주. 그 다음 회독을 할 때에는 빠르면 일주에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독을 바탕으로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 외울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다 공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의 노트로 단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석 달이 걸리더라도 한 번을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줄이고 이 작업을 반복한다면 재미있는 과목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행정학이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절반 정도 가까운 문제, 7, 8문제는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자리에만 앉아있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7, 8문제가 이제 조금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합격선이라고 얘기하죠. 80%, 85% 이상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3문제는 조금 특이한 문제라든가 신유형이라든가 100점을 가리기 위한 문제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실제적으로는 이 중급 문제 이상까지는 무조건 맞추고 이 신유형이나 법령이나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도 도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점입니다. 행정학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처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나중에 가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100분에 10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과목에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먼저 풀어보신 분들은. 행정학은 20문제를 푸는데 6분, 7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의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을 주는 과목이 행정학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겠죠. 당연히 합격을 하게 되면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 문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도 이제 실제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학과 연관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 얘기했지만 처음엔 좀 어렵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적은 과목이 행정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공부하면서 가장 여러분에게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과목이 행정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X 문제입니다. 저는 맨날 얘기하는데요. 상대적인 겁니다. 모든 개념이 절대적으로 이렇다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때는 저럴 수도 있어요. 약간 행정학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OX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이럴 때는 O, 이럴 때는 X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감각을 잃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할 때 우리 지안에듀 학원에서 학생들끼리 OX 문제를 좀 만들어 가지고 같이 돌려서 한번 풀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혼자 만들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OX 문제의 예시가 있는데요. 몇 번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개념은 없다.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상대적이다라는 개념으로 OX 문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자기 혼자라도 연습장에다가 다시 그 부분을 나중에 풀어본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행정학 100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합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이 지안에듀에서 같이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회를 마치는데요. 한 번만 더 언급해 드릴게요. 오늘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오늘 결제 시에 이렇게 갤럭시 탭과 S펜이 제공되고요.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 제공이 되고요. 다양한 혜택들이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당일 결제,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죠. 오늘 결제하시길 바라겠고요. 지안에듀는 여러분의 1년 안에 합격하시는 걸 기대합니다. 질문이 더 있으시면요. 얼마든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상담받고 있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이다 보니 이 뒤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